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장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에는 특별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남은 오후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또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까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시장이 쉬어갈까 걱정했는데 너무 지금 불타고 있어서 기분이 왠지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추석 연휴를 좀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강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루 종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 정말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삼성전자는 현재 9만 원 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여전히 1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39만 7,750원, 5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좀 수익을 챙기려는 심리가 반영이 돼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지금 불기둥을 내뿜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반도체 대장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좀 배 아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남은 오후장에라도 좀 수익을 챙겨야 할지 아니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런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보면서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게 그냥 상승이 아니라 하이닉스는 거의 진짜 정말 옛날 거 빼고 역사적 신고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9만 원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오히려 항상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의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 이거 피크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피크는커녕 이제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팔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 가끔 정말 드리는데 예전에 조선주도 한 연초인가에 한 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냥 손실 볼 각오하고 그냥 지금 사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100을 기준으로 산다 그러면 오늘 한 20 정도 사시고 그다음에 좀 조정이 나오면 나머지 80을 채우면 되는 건데 이게 조정 주겠지 하고 그냥 가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서 일단은 이 시장 여기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피크가 아니고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릴 각오를 할 정도로 지금은 반도체 섹터에 베팅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또 오늘 두 분의 탑픽주가 반도체 섹터에 있는 만큼 어떤 반도체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한번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로도 어마어마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금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주반도체, 네오셈, TLB 같은 이런 대표적인 소부장 종목들로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그동안 저희가 반도체 소부장이 오히려 좀 탄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장주로 선뜻 손이 안 나가면 소부장으로 좀 눈을 돌려봐라 이런 전략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소부장 늦지 않았을지 덜 오른 소부장 종목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변희영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좀 덜 오른 소부장주 아니면 더 오를 것 같은 소부장주가 있다면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지난해까지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상승 여력들 이런 부분들은 HBM 밸류체인, AI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외형의 어떤 확장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 반도체 사이클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이 부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좀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수요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최근에 외국 IBA들의 경우에도 지금 TP가 좀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죠. 이 부분은 단순하게 목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외형에 관련된 확장 부분들. 그래서 어제 발표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LOI 체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월간 기준에서 일단 D램의 80만 개 정도에 대한 이 공급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밝혀졌죠. 근데 캐파적인 측면을 보면 삼성전자가 한 60에서 65만 개에 대한 최대 캐파가 좀 예상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50만 개 캐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객 사양 비중들을 좀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오픈 AI에 관련된 공급망들이 현실화가 좀 되는 구간이라면
증설 투자가 좀 불가피하다는 관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반도체 섹터들의 정말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증설 투자가 일부 좀 진행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오히려 좀 추가적인 선제 투자가 다시 지금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안에서는 뭐 장비주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수주의 어떤 확장성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더해서 뭐 일단 메모리 업황의 회복 부분들은 그동안 HBM에 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이 범용 메모리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 확장 기대감 그리고 가격 상승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그동안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던 다소 좀 소외됐던 반도체 소재사들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테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증설 투자에 관련된 수요의 관점 이 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이 전공정 장비에 관련된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 기대감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네오셈의 경우에는 CX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지만 이와 좀 별개로 해서 이 SSD에 관련된 수요가 재차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낸드 메모리의 호황기죠. 그러니까 이전과 좀 다른 수요 확장성 관점에서 검사 장비의 수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XL에 관련된 검사 장비는 추후에 기대감이겠지만 현재 뭐 주력 부분이 일단 뭐 낸드 부분에 관련된 어떤 장비 부분에 집중돼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내년도 성장성 관점 안에서 충분한 기대 요인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재주 지난주에도 반도체 소재 쪽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소재 말씀해 주셨고요. 증설 투자에 따른 장비주들의 수혜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반도체 섹터는 베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베팅해볼 만한 소부장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SD, 낸드 쪽으로 해서 상당히 주가 상승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최근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한 2, 3% 정도 상승한 것밖에 없는데 뭐 낸드 관련된 샌디스크라는 이런 기업들 보면 20%씩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낸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네오셈은 말씀하신 것처럼 SSD 매출 비중이 80%입니다.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테스도 당연하죠. 그리고 좀 본다라면 뭐 테크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어쨌든 이제 장비 관련해서 삼성, 하이닉스 모두 공급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그룹을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원익 IPS는 아침에는 크게 못 올랐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익 IPS라든지 원익 QNC 같은 기업들도 꾸준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이 또 원익 IPS 금방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들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샘 올트먼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기업들의 금산 분리,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그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픈AI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웨이퍼 기준으로 월 90만 장 규모의 메모리 공급을 요청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만 봐도 2개 정도는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만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스퀘어가 특히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이 두 쪽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실까요? 사실 좀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삼성물산과 SK스퀘어의 사업 역량이 좀 다른데 삼성물산의 네. 경우에는 각계의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여기 대해서 일단 피투자 지분에 관련된 강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좀 위치하고 있다는.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는 지주사로서에 대한 방향성들은 아니지만 뭐 잠재적으로는 뭐 지주사라는 부분이죠. 여기 대해서 뭐 SK스퀘어의 경우에는 SK그룹 안에서에 대한 중간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일단 사업 부분이 자체 사업부는 없습니다. 근데 투자와 이제 지주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점을 좀 갖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금산 분리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산업계 기업들이 은행을 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좀 된다면 민간 자본의 어떤 유입들이 구체화 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투자의 속도를 좀 빠르게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차입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을 크게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강점에서는 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 다만 이 금산분리가 좀 완화된다고 하면은 이제 지주사가 이제 어떤 역할로서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서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한데, 오늘 주가를 보면 SK스퀘어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이 이유는 중간 지주사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투자 부분에 대한 이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일단 해당되는 어떤 사업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일단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특화된 어떤 지주사의 어떤 고유 업무를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부분, 이에 관련된 어떤 비전이 제시가 좀 된다면 삼성그룹 안에 복잡하게 좀 얽혀있는 사업구조들이 재편이 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스탠스는 좀 다르다.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금산분리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볼 때 일단 지주사로서에 대한 역할은 충분한 좀 확장기죠. 그리고 충분한 기대 요인들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산분리는 일단 금융자본이 산업자본과 서로의 지분을 일정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한 43년 동안 지금 시행되어 온 규제인데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또 이 관련 기업들의 수혜 앞으로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변압기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AI 열풍에 반도체 주가가 달렸을 때 그동안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커플링 흐름을 보이면서 같이 따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주가들이 달리는 것 과 좀 비교를 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상승세인데요. 오늘 그래도 그 안에서 LG 현대일렉트릭이 5% 가깝게 상승하면서 60만 원 선을 넘어졌고요. LS 일렉트릭도 한 1%대 상승세를, 효성중공업도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변압기 탑3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도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반도체가 한번 순환매 싹 돌고 나면 이 수급이 어딘가로는 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좀 전력 설비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은 뭐 오늘뿐이 아니죠. 최근에 보면 수급은 반도체가 싹 계속 가져가고 있었어요.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만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거의 삼성전자 하나만 거의 5천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 조정이 나오면 분산은 좀 이루어지지만 이게 갔다가 다시 반도체로 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섹터는 아직은 뭐 이 상승의 온기가 100% 체감은 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은 좀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스타게이트, 우리가 이제 연초에 스타게이트 얘기 나왔을 때 뭐 1, 2조가 아니잖아요. 수백 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인 것이고,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 가져가면 뭐 하겠습니까? 울트만이 창고에 쌓아놓겠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이제 전력 인프라 공급망은 또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건데, 제일 이제 먼저 필요한 거는 반도체 쪽에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고, 전력 인프라 쪽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 이후에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라면 뭐 급등으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완만한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반도체 섹터로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변압기, 전력 설비주들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해서는 다소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기대해보자라고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 FLNG 프로젝트에 조만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의 수급이 워낙 반도체로 쏠려 있어서 그런지 이 뉴스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영이 되진 않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중공업 보합 건수주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최근 조방원 중에서 그래도 조선주 흐름이 가장 좀 괜찮은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조선주도 좀 주목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방원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좋고 성장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이 제일 좋은 건 방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방산은 성장은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수주 잔고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반영되는 건데, 조선은 성장과 실적 증가가 같이 나온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또 정책 기대감들, 뭐 MRO가 됐든 뭐가 됐든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조선 기자재는 조금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사실 조선주들은 한 최근 한 달, 두 달 주가 흐름을 보면
제자리입니다. 그냥 개걸음하면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제 상승을 좀 전환시키려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HD현대중공업 뭐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3분기 실적, 우리 추석 지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조선주들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조선주들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중국 단체 관광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올해 3분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에 이제 중국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면서 인바운드 수요는 4분기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체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에 따른 수혜 업종들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권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변영인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요즘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외국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또 우리 회사가 명동 근처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진 것을 좀 체감하고 있는데 연휴 이후에는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 4분기까지 좀 이런 인바운드 수요에 힘입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네, 시장의 수급이 좀 반도체 섹터에 좀 집중되고 있고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에 일단 수급 쏠림이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관광객이 지금 무비자 입국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바운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뭐 그렇게 좀 크게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흐름들 보도 일단 호텔 리조트업 관련돼서는 뭐 지금 많아야 한 3%대 정도의 상승,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뭐 카지노 업종의 경우에도 일단 뭐 혼조 양상에서 대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들이 이전에는 좀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성과들은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항공 그리고 여행업종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들이 막상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 예상과는 좀 다른 괴리율이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정도로만 또는 뭐 카지노 쪽에 대해서는 뭐 수익 지표가 확인이 좀 됐었는데 연속성 관점에서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월 방한 유입률이 한 100만 명 정도로 좀 추정이 좀 된다고 하죠. 이 부분이 점차 좀 증가될 수 있을 때 이제 과거처럼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인 어떤 실적에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섹터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호텔업의 경우에는 최근 뭐 10월달 데이터에서 봤을 때 전체 뭐 예약률이 한 97% 정도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인바운드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객실 부족 상태가 추가적인 어떤 리조트의 어떤 인수 그리고 투자 부분들과 좀 맞물리면서 내년도의 어떤 성장 기조 안에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뭐 카지노의 경우에는 월간 드롭률이 좀 더 상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적인 어떤 측면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체류 기간 안에서 이 미용 시술을 받는 건수가 굉장히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뭐 성형수술 같은 다소 좀 긴 체류 기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간단한 시술로 좀 받을 수 있는 뭐 스킨 부스터 같은 그런 시술 같은 그런 부분들은 뭐 내수 수요도 있지만 인바운드 수요에 관련된 어떤 실적 유입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해선 세 가지 업종들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면세 업종의 경우에는 일단 수익 지표가 인바운드 수요만 좀 증가된다고 본 게 아니라 2분기에서 확인됐던 이익 기조가 아직까지 명확한 개선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실적의 어떤 개선 포인트들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편의점 업종도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방한 외국인들이 편의점 안에서에 대한 이 매출군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적은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기대 요인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오늘도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두나무, 업비트를 품는다라는 소식에 뭐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까지 싹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셧다운은 호재인가? 라고 지금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1억 6,900만 원대, 11만
$10,000 선을 회복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추석 연휴 이후에 그러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추가 상승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네이버 이런 이슈도 있고 여기에다가 좀 비트코인 시세도 요즘 눈에 띄더라고요. 뭐 충분히 뭐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봐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오늘은 많이 못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그저께 좀 조정이 좀 제법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은 조정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조정보다는 좀 반전을 좀 깨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네이버가 좀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은 지난 6월과 같은 상승보다는 좀 제한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진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은 유럽 종양학회가 있잖아요. 에스모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관련된 기업들 조금씩 관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반도체가 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거 다음 주 되면 정리가 될 겁니다. 뭐 이게 한 달을 갈지 일주일을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금리가 인하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다라면 또 관련돼서 시장은 또 유동성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하나의 작은 테마보다는 시장 전체를 보면서 좀 굵직굵직한 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역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굵직굵직한 이슈들의 이벤트들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지금 추석 연휴를 끝나고는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낙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쉬어가는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시장에 뭔가 새로운 돌발 악재가 없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우려감도 있어서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 미리 담아봐야 될지 점검해야 될 이슈나 변수는 없을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일단은 13일이나 14일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단은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9일에는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일단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에스모, 많은 분들이 또 제약바이오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에스모에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변영희 대표님한테도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변영희 대표님은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연휴가 끝나고 지수 더 올라갈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네. 일단 오늘 수급을 보면 10월 달 2거래일 만에 벌써 외인의 수급이 3조 원을 좀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 전체 외인의 매수량들이 9월 기준에서 한 7조 6천억 원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벌써 2거래일 만에 외인 수급이 과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 오히려 외인의 중심에서에 대한 이 지수 상승은 좀 이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증시 예탁금도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같이 동반되면서 저는 뭐 거래 대금이 좀 증가되는 요인들은 극히 좀 우리가 좀 충분히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정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제한적이에요. 일단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일단 뭐 시장의 실적 추정치가 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단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특히나 소부장주 종목들 안에서도 영업이익률의 상해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반기보다 그래도 3분기에 수출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됐던 충분한 어떤 이익 가치들이 이번에 좀 증명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앞서 앵커님께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수급적으로 좀 크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ESMO를 좀 기점으로 해서 임상 성과라든가 오히려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더 제시가 된다면 선별적인 어떤 종목 흐름들이 순환매 시세 안에서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순환매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3분기 실적 시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섹터는 무엇이 있을지 두 분께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3분기 실적 시즌에 우리가 꼭 봐야 할 만한 섹터 딱 3가지만 좀 꼽아 주실까요? 일단은 반도체 계속 봐야죠. 네. 그리고 저는 일단은 3,500을 뚫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더 간다라고 계속 봐야 돼요. 그럼 증권주 오늘 같이 급등하고 있는데 증권주도 아직 고점 가지 못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다라면 힘을 못 내고 있지만 엔터주들도 실적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5천 가요? 5천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또 증권 그리고 엔터주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변형희 대표님이 또 주목하고 계시는 실적 탑5 섹터 바로 여쭤볼게요. 예,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단순하게 우리가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확인됐던 뭐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된 건 잘 알겠는데 여기서 일회성 상승이냐 아니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정말 슈퍼사이클 기조가 좀 확인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 시즌은 단순한 실적 발표보다는 차기 가이던스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전략을 어떻게 좀 제시할 것인가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설 투자에 관련된 본격화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반도체 소부장들의 추가적인 어떤 수급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좀 생각을 해보지만 작년보다 HBM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상승 탄력도보다 조금 더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주사와 증권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실적에 관련된 추정치 기대감들이 있지만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저는 현재 뭐 지수 상승과 좀 맞물리면서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일단 수급의 어떤 이 쏠림 상황 안에서 오히려 코스닥주 안에서에 대한 뭐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진 점은 좀 아쉽지만 알테오젠의 어떤 신약적인 성과가 앞으로 우리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앞으로 선별적으로 이 임상 성과라든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또 다른 방향성들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반도체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베팅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비슷하게 지수 상승을 좀 예상해 보면서 증권과 더불어서 지주사 쪽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별적인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만 제약 바이오, 이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심화된 이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반도체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뭐 앞에서 말씀드린 테스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낸드 제조용 증착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낸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데이터 센터 쪽에 최적화된 제품이 낸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낸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가격 상승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관련돼서 본격적인 생산에 좀 들어간다라면 뭐 일단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손절가 잡는 게 좀 애매한데 사실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면 최근 그 한 2주 정도 횡보를 좀 했죠. 횡보했을 때 저점이 42,000원이기 때문에 42,000원만 깨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테스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변형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대덕전자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작년에 사실 HBM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전혀 주가가 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네. 이전 저점이 4월 10일 9,700원대였는데 일단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추정치가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됐던 부분들, 실적의 개선 기대감들, 범용 메모리에 대한 수요 확장 부분들이 주력 부분이었던 이 범용 기판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신고가 영역에 대한 부담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기조 안에서에 대한 우상향 기조를 조금 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까지 변형희 대표님의 탑픽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